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2024년 첫 시황 영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시장의 큰 변화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가격 전망,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은요,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44.1K에 지금 도달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44.7K의 저항 구간들을 다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떤 추세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3.98% 거의 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2.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다 5%에서 7% 이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녹색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와 있는 이 프로젝트들이 전체적으로 5% 이상 하루 동안에 상승한 프로젝트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에서는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 랠리를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더 거침없이 상승을 하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 시점 51.96%인데요.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자 저항 구간인 52%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들이 이어지는지 여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달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는 반감기를 앞에 둔 시점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랠리들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제 공포 및 탐욕 지수는 6계단 상승으로 71입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CBD 차트가 굉장히 지금 현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도벽 부분이 아주 색깔이 휘황찬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했던 44K 구간에서 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매도벽을 일시적으로 좀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자 바로 상단에도 굉장히 짙은 매도벽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도 있고 45K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지금 매도벽들이 형성이 되어서 이 매도세들이 가격 상승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을 일으키고 뚫고 가면요, 이 구간이 굉장히 또 단단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접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의해서 어떤 추세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물 ETF 승인이 굉장히 초읽기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벽은 굉장히 헐빈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부터 보라색 고래, 빨간색 고래, 이 녹색 모두 다 지금 물량들을 지금 던져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규모의 어떤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물량들을 쥐어 담고 있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0일에 아크 인베스트의 마감 기한이 걸려 있죠. 파이널 데드라인이 걸려 있는데 이때 전까지 아마도 신청이 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르면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이 SEC가 발행사에다가 다음 주 출시 허가를 이제 하겠다라고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출시 자체는 뭐 다음 주에 되더라도 일단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ETF를 신청한 14개 자산 운용사들도 SEC의 여러 가지 어떤 스폰서 수수료와 지정 판매사에 대한 어떤 수정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여기서 지금 피델리티가 가장 좀 앞서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0.39%로 가장 낮은 수수료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코는 0.59로 하는데 6개월은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뭐 서로 간에 수수료 경쟁을 벌써부터 시작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 기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승인 시점이 예측은 하기가 어렵지만 내일 당장 나올 거라고는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면 굉장히 좀 놀라게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S1의 어떤 수정 문서를
제출 마감하라. 이렇게 SEC가 요청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SEC가 검토를 빨리 해야 되는데 금요일부터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에 승인이 되기에는 좀 빨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10월에 있었던 이 이더리움 선물 ETF의 어떤 승인 당시와 굉장히 유사한 타임라인을 따라간다면은 발행자들에게 이제 SO 문서 최종본에 대한 제출 일자를 통보하고 아마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이 ETF 승인이 아주 가깝게 임박을 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주 동안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바로 다음 주 안에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승인이 임박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 ETF를 신청한 회사죠. 바네크의 고문인 가벅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의 초기 영향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것과 비슷한 논지인데요. 비트코인 ETF는 결국은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호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1월 10일 이전을 주장해왔고 지금 현실화 지금 되고 있죠. 이 블룸버그 ETF 팀의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이 가벅스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대한 단기적인 영향에 집중을 했다가 결국은 실망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제임스 세이파트의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블룸버그 ETF 팀의 에릭 바추나스도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포스팅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TF 이후에 이 비트코인 가격 책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정말 모르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단기 전망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결국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할 건데 단기적인 등락에 왜 일희일비하는가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에릭 바추나스가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좀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가 투자에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장기 투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 투자는 보통 투자라는 말보다는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채굴 해시레이트의 38%가 지금 미국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가 지금 중국과 카자흐스탄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이 벌써 2위까지 올라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2021년에 채굴 금지를 했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규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요,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규제를 더 명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렇게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기관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루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제는 더욱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발전과 상승을 위한 어떤 움직임들로 더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규제를 하고 나서도 뭐 어떤 이상한 꼼수를 부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작년에 있었던 어떤 아주 무분별한 집행 위주의 정책들과는 다른 방향성을 띠고 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와 그리고 가격 전망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 이제 12월에 13.17%로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로 지난달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1월 달에는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2020년 패턴과 지금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0년 패턴을 따른다면 보시면은 2021년도 플러스였던 것처럼 이번
이번 달도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과거의 패턴 속에서 1월의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저기 보시면 2017년은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크립토 랭크는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0.7%. 그래서 요거는 뭐 횡보 구간으로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2012년과 2011년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달에 스코어를 봤을 때는 플러스 강세로 마감을 했던 적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1월 달에도 강세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유투데이라는 매체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9월 달부터 플러스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 얘기는 강세가 굉장히 길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때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바로 2015년, 2016년이었는데요. 요때는 보시면은 두 번 다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결과가 나오거나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도 한번 우리 함께 가격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지 표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부분의 고래들이 지금 매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의 고래는 지금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물량들을 조금씩 시장에 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장기 보유 물량들을 시장에 본격적으로 던져 놓는 구간은 제가 무료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점을 돌파했던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크립토 윈터 구간에 굉장히 많은 매집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고점이 만약에 과거 전고점이 이제 요 구간이었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물량들을 던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급격하게 물량을 던져내는 패턴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대략 요 정도 구간들에 도착하는 요 시점에서 이때부터 물량을 굉장히 많이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고래들을 필두로 한 이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시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실현 손익으로 봤을 때도 이 리얼라이즈드 프로핏과 로스의 어떤 비율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떤 상승장의 초기 중에서도 극초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굉장히 불장이 왔었던 시기를 보시면요, 이 수익권이 이렇게까지 많이 높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관들이 자금을 굉장히 여기에 많이 유입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불장이 왔을 때와 비교하면은 뭐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거고, 과거 대비로도 그 정도의 추세였는데 이번에 이제 기관들이 ETF 승인들을 받게 되면은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등락은요, 올해에도 계속 될 겁니다. 크고 작은 등락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 조정의 움직임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은 어떤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많이 풀리기 때문이죠. 네, 또 보시면 연초부터 채굴자의 거래소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거래소로 유입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채굴자들이 고래들 중에서도 가장 큰 고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물량이 거래소로 유입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을 받게 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에 계속해서 유입량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 유입된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무조건 다 매도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래소에 이제 유입이 됐다는 거는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매도가 가능한 물량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을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2024년 가격 전망을 보시면요, 60K부터 시작해서 500K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팀 드레이퍼나 지금 마이크 노보그라츠 이런 분들의 분석은 빠져 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뭐 250에서 500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세 전망과 강세 전망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지금 100K 부근에서 많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K가 올해 현실적으로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면서 가장 좀 넘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네트워크에 걸쳐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42만 6천 BTC 정도가 됩니다. 약 18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23조에서 24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CME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차트의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패턴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상승 추세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닿게 되면은 이제 돌파를 더 하게 돼서 더 상승의 추세들을 이어갈 수 있는 차트 패턴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우선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22MA가 약간 이제 평탄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방이 계속해서 끌어올려지고 있고 지금 상방이 지금 44.7K 부근에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RSI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 더 위에 있더라도 상승 추세가 좀 강력하게 힘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파란색 선인 22MA 42.4K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간에도요. 지금 44.7K를 테스트하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다음 목표는 49.1K까지도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요. 지금 50 SMA가 있는 40K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여전히 지금 굉장히 과거 중요했던 저항 구간입니다. 37.9K까지는 여전히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22MA인 2270달러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굉장히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 구간을 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지 못하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 추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22MA를 이탈해서 50 SMA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2177달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 이 구간까지 지키지 못하면 채널의 하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 구간이 바로 2000달러까지는 여전히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2446달러 이상으로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3000달러까지 계속해서 구매자들이 그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에서는 110달러보다 조금 더 상단에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110달러 이상으로 전체적인 종가를 마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요. 가장 최고치로 올라갔던 이 126달러를 재테스트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156달러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22MA인데요. 이 구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여기가 이제 95달러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뚫지 못하면은 95달러와 110달러 정도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지금 이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2MA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종가를 마감하게 됐을 때는 요 50 SMA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요 구간들이 이제 74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요 구간을 지켜내면서 95, 74 그리고 상단으로는 156 요 구간들을 잘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평평해져 있고요. 추세선도 지금 하방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매수세의 힘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0.6달러 이상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구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은 요 상단까지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0.74달러까지 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요 구간에서 만약에 완전히 돌파를 해서 종가를 마감하게 되면은 향후에 상승세로의 전환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요 하단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0.56까지 하락을 해서 이후에는 0.46까지도 지금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에 비해서 지금 알트코인은 단기적인 등락이 훨씬 더 심하고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을 너무 막 급하게 오른다고 해서 주워 담기보다는요,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이 구간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투자 원칙을 잘 세우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망에 대한 몇 가지 메시지들 보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랠리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이 펀드 스트랫의 톱니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변하면서 통화 정책이 변화될 것인데, 연준이 어떤 완화 정책을 폈을 때 암호화폐 사이클이 약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강세 전망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401K를 좀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401K에서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더 많이 401K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국 가계에 비트코인이 개방될 수 있는데,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총 어떤 자산 규모는 무려 170조 달러, 22경 규모의 투자 규모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수요들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 매크로 투자자인 린 엘든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 추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거품 붕괴 현상을 보였던 일부 다른 자산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정체성을 가진 굉장히 특별한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퍼센트알 지표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지금 꾸준히 상승할 추세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립토코인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크립토코인이 2023년 내내 어떤 불리시한 의견들만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DMI 과열 지수를 가지고서 지금 이 과열 구간에 완전히 닿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늘 본격적인 불장이 오기 전에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 가까이는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